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일제히 보도를 했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6월 말 7월 초에 정치 입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다. 그런 그 뉴스가 아침 조간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일단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나서 8월 중순, 8월 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점 전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한낮을 보내면서 약간 좀 다른 기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또 대변인 이동훈, 윤석열의 이동훈 대변인이 한 이야기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아마 제3지대에서 기존의 제3지대에서 윤석열이 머무를 것이라는 것은 일부 지지자들과 참모들이 모여서 제3지대인데 그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 일종의 신당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또 일부 민주당에서 나올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니더라도 지금 진보 진영에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을 느낀 조국 사태 이런 때서 실망을 느껴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권, 이런 사람은 서민, 김경률 회계사, 건경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 나온 금태섭.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당으로 가야 되겠죠, 나중에. 어떤 정당 보조금도 받고 하려면은.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당 카드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같이 이렇게 양갈래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선언, 대권도전 선언 후 국민의힘 입당.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쪽 사람들과 상당히 좀 교감이 있는 정치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경선 과정이나 대표가 되고 나서의 윤석열에 대한 몇 가지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무엇보다도 이 대세론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그러면 본인의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는데 윤석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1%도 안 되는 기존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 같이 처음부터 스타트 라인을 밟으라는 말이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기존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계속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사선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도 막 하는 이 사이에 조직 같은 것이 다 있죠. 지자체장도 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단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레이스를 처음부터 시작하란 말입니다. 시간도 이렇게 없는데.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불만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오브 댐으로 뛰라는 이 30% 지지율과 1% 지지율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뛰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 그것을 좀 불쾌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준석이 정해준 시일 내에 8월 중순까지 버스에 타라, 경선 버스에 타라, 아니면은 그냥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가 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전에 계속 논란이 됐듯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것 없다. 그런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그 10원짜리 한 장 말은 정진석 의원이 잘못 옮겼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한 데 대해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보면은 입당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 입당 이야기하지만은 국민의힘 입당하려는 이유들도 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작업력, 또 조직력 이런 것을 또 그 거대 야당의 힘을 빌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에서 뭐 윤석열 파일 어쩌고 하면서 압박을 가해오니 거기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 여당의 시스템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에서 입당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렸죠. 독립운동가 우당 이혜영 기념관 개관식. 거기서 개관식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몇 가지 문답을 나눴는데 그중에서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다 알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금 잘 지켜봐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국민의힘으로 뭐 가는 것을 확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쪽 길을 갈지 저쪽 길을 갈지 좀 지켜봐달라. 본인도 아마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제3의 길로 가는 방향 이것도 지금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윤석열 캠프 이동훈 대변인 이미 심장한 말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뭐 평론가나 다른 국회의원, 일반 국회의원과 다르죠. 윤석열의 의중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는데 분명히 나오기 전에 윤석열과 아침 회의를 했겠죠. 해서 내가 오늘 그 CBS에서 방송 출연 섭외가 왔는데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다. 특히 국민의힘 입당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입장을 밝히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오케이 결재를 맡고 추인을 받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는 뭐 대변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뜻을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지 외부에 있으면서 원샷 국민 경선을 하든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보수 진영에서 본인의 따로 중심을 잡고 중도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 중도 진보 진영까지. 진보 진영까지. 이때 진보 진영은 뭐 문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의 실망한 그런 진보 진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보 진영을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윤석열 전 총장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동훈 대변인의 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윤석열의 생각이죠. 우리가 보수 그리고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그 부분들 얘기도 쭉 듣고 아우르겠다는 뜻이다. 자, 탈진보 세대까지, 중도까지. 탈진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진중권, 뭐, 서민, 검경애, 뭐,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탈진보가 아니고 탈문재인이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이동훈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탈진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본인이 분명히 갖고 계신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에서 사실 민주당을 압도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 지형이 사실 국민의힘 당이 100석이지 않나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죠. 여당이 되면은 102석입니다. 현재 기준 102석입니다. 전체 300석이죠. 102석. 요소야대도 이런 요소야대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금 친문 정권의 국회의원들을 다 합하면은 한 108석이 되죠. 108석이 되고 이 상황에서 겨우 102석 가지고 여소야대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다 수사를 하고 했지만은
이 정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몰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켜봐 왔는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대통령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지방선거야 그렇다 치고 계속 국회의 협조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102대 180 그래서 2년 동안 과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도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동훈은 이런 이야기까지 더 붙입니다. 대변인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다. 뭐냐? 압도적 정권 교체다. 압도적 정권 교체.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것이 표 차이를 많이 받아서 정권 교체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 대선 후보로 나와서 표 차가 많이 압도적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다 아울러서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내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석수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중도 진영 또 보수 진보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진보 진영까지 일종의 연합 정권 형태로 가야지 그나마 여소야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민주당 계열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진중권 교수나 이런 분들 다 두루 만나면서 경청하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 이동훈 대변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까지 포함하는 진중권, 금태섭은 그 전에 본인이 윤석열을 영입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들까지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며칠 전에 조국 흑서 필진 김경률 회계사와도 소초동 자택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도 윤석열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면은 김종인까지도 그럴 수 있다. 뭐 김종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과 딱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지금 있는 세력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점점 그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집권을 한다면 집권 이후의 국정 운영까지 다 생각을 해서 진보,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진보와 보수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에 가려는 이유가 뭐 자금, 조직, 또 방패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간다면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준석 체제에서 뭐 원오브 데모로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 그리고 거기 유승민도 있고 그 복당파들, 과거 탈당파들 아침에 말씀드린 유승민, 하태경, 뭐 원희룡 이런 데 와서 그냥 처음부터 레이스 같이 하라 이렇게 하니 그런 것은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히려 삼지대에서 깃발을 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 20석 정도를 갖는 당을 만들면은 그때부터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민의힘에 가려고 했던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자금이나 조직이나 또 어떤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시스템 이런 것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마음이 쏠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당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성공할지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극심한 여소야대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구상까지 다 했다면 아마 지금 1위 대권 주자 윤석열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윤석열이 정권을 쟁취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캠프를 지금 따로 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려는 사람 같지 않게 대변인을 2명씩이나 두고 또 조만간 부대변인도 선임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뭐 조직 담당하는 또 일정 담당하는 이런 그 사람들도 둔다고 하고 여의도에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 사무실도 둔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 보니 이 살림을 차리는 것이 국민의힘 살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딴 살림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